네, 안녕하십니까. 게릴라 방송입니다. 지금 오늘 저 말고도 옆에 보시면은 지금 세 분의 손님들이 더 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숫자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서울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모처에 와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글 나오고 있죠. 지금 제 왼쪽으로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유상범 예비후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지금 강력히 요청하셔서 비정규직 감정 근로자라고 써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유호성 감정 근로자님 오셨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다 아시죠? 저희 새벽당의 그 당 대표 강기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딱딱한 분위기 아니까 분위기 다 푸시고 자 이름명도 하시고 좀 이렇게 아우 하면서 오늘은 딱딱한 분위기 질문 안 하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갈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미리 왔는데 제가 왔을 때 두 분 안 계셨지 않습니까? 네. 어디 계셨습니까? 그 아침에는 횡성회가 있었고요. 네. 오후에는 홍천에서 네.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금 사람도 별로 없고 경기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여기 지역도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들이 대부분 네. 그 집에서 안 나오고 있어서 선거 운동하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가 서울이나 다른 데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인가요? 제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서 네. 그런지 아직 코로나가 저희 지역구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나요? 그런 건가? 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제 상황도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사람들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하겠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공포감이 워낙 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바깥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니까 그 상인들이 사람들이 거의 안 와서 도저히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렵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 후보 국회의원 출마하는 건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전 처음입니다. 네, 근데 이거 출마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참다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끝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짧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까 그 식당에서 고기 먹으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는데 카메라가 탁 켜진 시간 갑자기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저는 후보자의 이제 동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72년 됐는데 1948년 8월 15일 날 개국을 하고 그런 걸 다 외우세요? 글쎄요, 원래 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암기 까먹으면 여기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보면 상당히 좀 그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너무나 이제 위선과 그 반칙이 팽배된 이 사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할까요? 그런 감정, 그래서 그런 걸 개선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명분으로 아마 출마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같이 그러면은 계속 돌아다니시는 겁니까? 네, 형님 계속 돌아다니시고 저는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그 자막에 보면 없어졌네. 감정 이런 거요? 네, 탐사보도 세븐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좀 형님 쫓아서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이번에 처음 출마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돌아다녀 보시니까 어때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네, 처음에는 정치인에 대한 그 기본적인 부정적 시각이 많아서 상당히 좀 싸늘한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접근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동생이 함께하면서부터 그 동생에 대한 그 호감도가 또 저에게 또 옮겨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덕분에 동생이랑 함께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호감을 보이시고 또 저에 대한 성원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선거 하시는 거 광고하는 영상 하나 찍은 거. 아이고. 네. 왜 웃으세요? 창피하십니까? 지금 여기 옷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 같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 우리 유호성 그 배우님의 그런 것들도 같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든 겁니까? 왜냐면은 제가 보통 일반 사람이 가질 때 보스라든가 우파라는 그 이미지라는 건 굉장히 점잖고 권위적이고 뭐 엘리트 지향적 뭐 이런 느낌의 분위기인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가볍게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면은 유상범 검사 누구야? 이렇게 저도 잘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무위키에 딱 보니까 거기 그 가족 관계가 나오면 갑자기 유호성 배우 형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가족 관계가 아니 뭐 다른 가족은 없는 거예요? 왜 그것만 딱 달랑 써 있더라고요 나무위키에. 그래서 내가 와 웃긴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되시는 거죠 뭐? 그게 그 네이버에 보면은 이제 제 가족 관계 하면 동생 유호성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또 유호성을 치면 가족 관계하면 형 유상범은 아닙니다. 나옵니다. 저는 지웠어요. 지웠어요? 저는 저 강원도 영어라고 그냥 학력만 좀 기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형님도 결혼하시고 저도 결혼했는데 보면 형도 결혼하셨는데 아니 가족 관계 동생 유호성 나오고 저도 가족 관계 그러면 형 유상범 나오면서 아니 뭐야 장가가고 자식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지웠고요. 삭제했고. 아니 그 지우셨는데 그 성모 여사님이 같이 다니십니까? 형이니까. 형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 했죠. 네, 제가 한마디 드리면 그냥 형이라서 유호성 배우가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제가 보통 우리 그 인간의 저 기억 능력으로 보면 4살, 5살 정도부터 이제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형하고 이제 2살 차이인데 한 50년 정도는 제가 형을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어떤 인격체를 하나의 인격체를 좀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친형이긴 합니다만 제가 상당히 좀 존경하는 하나의 어떤 인격체였어요. 그렇고 또 그런 분이 공직생활을 참 충실하게 하시다가 어쩌면 참 제 입으로 해도 되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저기는 문고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장원 지방검찰청 이제 검사장 하실 때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받은 거죠 형님이. 그러면서 과감히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봐라 라고 뭐 항명이면 항명인 거고 그렇게 하고 거기를 이제 뛰쳐나오셨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회에서 좀 인물이라고 좀 키워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깊은 좌절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의 사람이 정치에 입문을 하겠다고 할 때는 전 당연히 그런 동생인 걸 떠나서 인생의 후배로서 당연히 응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인터넷 신문 같은데 보면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들 언급도 많이 됐고 그 당시에. 많이 됐습니다. 야, 근데 그 당시가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막 출범해가지고 정권 초기인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용기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제일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진짜. 아무도 못 움직일 정도로 다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 제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9주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에요? 아니 쉬는 날 그렇게 폭탄을 던져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바깥에 드러나지 않은 얘기지만 9주 일요일 날 정인의 문건에 대한 그 수사 비난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사실은 대통령에게 뭐 또는 민정수석에게 직접 뭐 대항하는 모습보다는 언론 보도 중에서 오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응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밝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요일 날 보도자를 배포하면서 그 저에 대한 비난, 그 수사팀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뭐 항명이라면 항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 그 언론 보도자를 배포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간접적으로 그쪽에 그 강북에서도 보도자를 배포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만 그 비난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난이라는 판단과 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야, 그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반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뭐 난리가 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도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그렇게 치고 나갈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배짱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랬나 보죠. 어떻게 그런 운동한 사람들은 원래 좀 기질이 있습니다. 아니, 나 이렇게 못해 알고. 강원도 사람들은 뭐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사투리 나오시는데? 아니, 강원도 사람 뭐 있어요? 뭐 직진이지 뭐. 아니 산에서 직진이 어떻게 돼요? 꼬물꼬물 가야 되는데. 이번 네. 정권의 네. 피해자가 딱 제가 봤을 때 형제는 용감했다네요. 네. 그러면 저 탐사보도 세븐. 네. 아니 뭐 저는 뭐 적폐 배우. 저걸 사람 커밍백하면 돼요. 커밍아웃했다. 네. 그러게 뭐 어떤 사람이 뭐 커밍아웃 했다 그래서 네. 제가 저 석천이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홍석천이. 아 그래요? 거기서 내가 뭐 성적으로 뭘 이렇게 뭐 변화를 시켰나? 네. 그랬더니 봤더니 뭐 이렇게 뭐 이 사람 뭐 우파였어, 네. 그래도 덩달아서 이제 형도 알고 봤더니 그때 정인의 문건 사서 했던 뭐 유상모 검사의 형이 네. 이 사람 우파였어, 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넘겼죠. 아 근데 그 뭐 그쪽 분위기도 뭐 그렇게 우파면 이미지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이고 네. 국민의 4대 의무가 교육, 국방, 근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건데 글쎄요, 만약에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치면 저는 이렇게 사는데 저보고 우파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러면 저하고 반대로 사는 사람이 좌파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쎄요, 그렇게 그쪽의 논리를 가지고서 프레임을 씌워서 네. 또 다른 적을 만들고 편 가르기를 하는 그 자체에 별로 이렇게 경도된 적은 없어요. 저거 그러면 이건 낯간지러운 질문일 수 있어갖고 제가 직접 예비 후보에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 유효성 우리 감정 근로자분께서 보셨을 때 그 지금 예비 후보 유상범을 그 가족의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 저한테 우상이었어요. 우상이었고. 뭐 가족이니까 그냥 돕는다라든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 집안 분위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형제라도 이게 온당한 행동을 못 하거나 이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지지한다거나 가족이기 때문에 감싸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형님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꼭 그 특징? 굉장히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걸까? 저는 정직함이라고 봅니다. 정직함, 공정함, 그리고 치열함. 그리고 그 돌격주의 아닐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아무래도 그렇죠. 그거는 진짜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는 누가 거죠. 뭐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죠. 사실 사람의 그 인간의 본성은 위기일 때 나타난다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그 사건이 나왔을 때 그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정치인이 말로 하는 것보다도 행동 하나로 입에 들어갔다 보거든요. 사실 그 용기 내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맞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에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 당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찬이시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전문가이고 검사로서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규정을 그러니까 단 한 칼로 전혀 뭐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25년 검사 생활을 부정하는 그 모습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뭐 그런 어떤 소박한 감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말리셨습니다. 정말로 이 정권이 바뀌고 며칠 되지 않아서 너가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너의 검사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많이 말리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제가 그러한 어떤 검사 인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자존감이라든가 제 명예를 포기한다면 그 앞으로 제가 검사로서 더 몇 년을 더 승진하고 잘 산다, 몇 년을 더 지낸다고 할지라도 결코 제 자신에게 떳떳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고민 끝에 네. 작년 일요일 날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한 번만 낸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그 다음 주에도 2번의 보도자료를 더 배포하고 네. 또 특정 언론사와 기자에게 저를 이해해주는 기자에게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설명도 해서 그것이 보도 나가고 뭐 하는 이런 과정이 그 다음 주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뭐 저항이라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이 이름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아까 나무위키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유호성 배우 형 이런 글자가 나오길래 그냥 이거 뭐 유상범 후보님은 그냥 대충 그 동생의 어떤 인기 이런 걸로 그냥 나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그 뉴스를 보니까 와 이거 강단 있네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이렇게 나서 가지고 나름대로 TV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자바 매체로부터 막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검찰 쪽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유명한 칼잡이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칼잡이였다고요? 이쪽 집안이 주로 그쪽 칼이 묻혀나구나. 그렇구나. 나한테 주목하고 가까워. 전형적인 외유 내강.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그게 단순히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력도 다 겸비하고 그래가지고 또 나름대로 좌파 언론으로부터도 굉장히 서포트를 받고 미움을 받았던. 그래갖고 굉장히 그 실력도 있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지역 형제분들께서 각자 그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불의를 보면은 그냥 바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치고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렇지 하다가 일단 쳐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런 것들을 나 이거 동의 못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그만두면 그만두지 그럼 안 돼 이런 강력한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돼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거 처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맨땅에 헤딩하기거든요. 근데 이거 하시다가 중간에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어물쩡 포기하고 싶다거나 이거 그만두고 그냥 정상생활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치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1월 31일 날 출마 선언을 언론사에 하고 이제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준비를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보다도 한 100배는 더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턴하려고 생각을 한 3번이나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 정치라는 것이 시작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는데 뭐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과 또 제 처가 격려를 해줘서 결국은 한 10일 만에 정식 출범을 해서 시동을 걸고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이 나니까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여기 두 분은 아니고 강 대표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강기훈 대표는 새벽당 당대표 아닙니까? 왜 남이 정당에 가서 선거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고 계십니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제가 새벽당 전략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선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만약에 야당에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 5명만 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습니다. 중국과의 정책이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세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우리 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유상범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외유내강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부끄럽게 행동 안 한다라고 후배들이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보통 선배들이 칭찬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사실을 합격 못한 법대생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사실 몇 번이나 시험 봤습니까? 그냥 한 7년 공부했고 전혀 공부를 안 당하고 십수생이구나 십수생. 대학 10년 다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는 거의 뭐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 따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인 소신을 밝혀서 싸워서 이겨냈거든요. 그 당시에 싸워서 이겨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이 나와야지 지금 국가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경제 이런 부분도 다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다 봤을 때 네. 당연히 국익 우선이고요. 당연하죠. 네, 당연히 네. 국익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의 제목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의원과의 만남 해가지고 왔는데 그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신 있게 발언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유혹이나 이런 게 오셔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네. 질문을 하나만 하자면 네. 누구한테요? 저한테? 아니요. 우리 후보님한테 저를 보고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항상 아직 아니, 지금도 저를 보고 계세요. 이쪽을 보십시오. 제 낯을 가려서 보면 하나만 하자면 네. 저는 꼭 후보님 같은 분이 국회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하고요. 첫 번째로 지금 이번에 저 중국 폐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국가 조치가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됐을 때 국정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큰 활약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질문은 저를 보면서 하고 대답은 이쪽에서 하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진짜 국익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정말 자신의 이익이 아닌 어차피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익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국가에 갔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우파 청년 정당에서 당연히 지지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죠. 야 진짜 굉장히 가만히 있다 갑자기 말을 쫙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이 갑자기 바뀔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좌파 쪽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면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그 외국인 이민 관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에서 그 자국민을 우선하지 않고 외국인을 우선시하는 법들이 막 은근슬쩍 막 통과되려고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막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는 진짜 모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우파 쪽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의석을 차지하는 게 저희한테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냥 단순히 의석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의원이 가서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지금 아무리 급하다고 단순히 그냥 민주당을 밀어내는 게 급하다고 해서 그냥 막 사람만 뽑으면 안 되고 그런 속에서도 옥석은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도 하고 행동대장 역할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이 필요한데 그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그 유 예비후보님께서는 그 저번 그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에 그러한 행동으로서 어느 정도는 저는 검증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거 이후에 많이 피해 안 입으셨습니까? 불이익 같은 거? 뭐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제가 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뭐 특별한 피해를 입은 건 없습니다만은 뭐 감정적인 피해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적폐로 몰면서 사실은 정권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나가지고 저를 이제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보내고 다시 또 한 달여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광주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부 좌천 인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냈는데 그 어떤 그와 같은 행태로 어떤 전 정권에서 뭐 그 활동했던 사람을 이제 좌천을 그 조직에서 떠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정권이 제대로 그 저희들한테 비난했던 것을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했었으면은 아마 크게 제가 그 이 정권에 대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뭐 옅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는 그 모습은 제가 뭐 심한 말은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작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요? 어떤 거요? 작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떤 그 모든 뭐 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또 안보 부분, 외교 부분 그 어느 부분에서도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가슴 속에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는 분노의 감정이 계속 생겼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정치까지 발을 디디게 됐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후보님께서는 예정이 없으셨던 출마네요. 뭐 검사 시절에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뭐 변호사 시절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언론들이 저를 저희 소위 좌파 언론들이 저를 비난하는 기사에서 제가 아주 열동률이 좋은 모양입니다. 무슨 일만 나면 저 사무실에 카메라 들고 찾아오고 그런 일이 반복돼서 뭐 그 사무실을 비우고 자리를 피하기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뭐 그때까지는 이제 뭐 이게 정치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었고요. 많은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은 이제 조용히 저 자신을 그 가다듬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뭐 작년 여름부터는 이제 사실은 조금씩 이 정치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제가 1월 31일 이후에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작년 8월부터는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위원장님이나 뭐 저랑 똑같네요. 뭐가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과 이 사태를 못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 우리 새벽당의 전략위원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저 후보님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건 못 두고 보겠다라고 해서 정치라는 수단을 매개체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세 분은 똑같고 우리 그 감정 노동자님께서는 감정 근로자예요. 감정 근로자님께서는 감정 근로자. 축가도 오셨잖아요. 네. 혼자 유일하게 양복을 안 입으신 분입니다. 형님을 홍보하러 온 자세치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내려와서 항상 선거운동을 할 때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서 이렇게 이런 복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양복 입으시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도 좀 넥타이를 맺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아까 말씀했지 쉬운 결정도 아니고 여러 번 그 백도도 하시려고 하셨다 했는데 그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사모님 같은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셨나요? 이런 정치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이게 가정사를 자꾸 말씀드리기 짧게 얘기해서 짧게. 너무 병렬식으로 길게 얘기하고 있어. 짧게. 8월에는 처가 뭐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올 1월에 나올 때는 처가 적극적으로 다시 지지를 했습니다. 끝입니까? 진짜 짧게. 그 사실 그러니까 형수님이 아마 저도 형을 존경하는 것처럼 형수님하고 형님과의 뭐 부부 관계는 너무 애정이 가득한 사이죠. 형님이 그렇게 공직에서 공복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형수님도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그 뭐랄까 그 가슴의 분노를 많이 이렇게 억누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님이 검사로서 충실하게 공복으로서 생활을 하고 나온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어찌 보면 아마 형님이 다시 나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공복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아마 했을 때 아마 형수님도 상당히 아마 응원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남편이 이제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남자가 하나를 움직일 때 부인은 결국 둘, 셋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치할 때 이 내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중간에 좀 말씀드리긴 하는데 형님은 네가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위에서 서울에서 뭘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형님 돌고, 그다음에 형수님 따로 인사를 하시면서 형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그 유권자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주 참 잘 다가가셨나 봐요. 형님이랑 같이 명함을 돌리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이거 돌리고 가셨는데요. 이미
이 후보자를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만큼 이렇게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아 먼저 한번 네. 싹. 예, 그 상태에 이제 네, 저까지 얹혀서 가니까 네. 뭐 이제 우리 유상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네. 엎쳐서 겹쳐서 더 이미지가 그냥 확확 그분들한테. 아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면 역할을 모르게 그냥 싹 벌써 한번 도신 거네요, 그냥.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내조가 엄청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게 정치는 제가 봤을 때 선거가 가장 힘든 거고 특히 지금 겨울이고 또 우한폐렴 돌지 뭐 경제 나쁘지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선거할 때 인사하러 가면은 또 자기 지지자가 아니다 그러면 또 냉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분명히 길거리 다니면서 그런 것도 당할 텐데 근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쫙 묵묵하게 모르시는 사이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팀워크가 부부간에도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저희 뭐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저 홍천 갔다 왔는데 보면서 이게 좀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은 팀워크는 되게 재밌게 막 이렇게 막 파이팅하고 해서 되게 좀 뭐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선거를 재밌게 해야지 아무리 시국이 힘들다고 해서 얼굴 찡그리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웃을 거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라도 일을 해야지 힘들다고 같이 얼굴 찡그리면은 아니 그래도 뭐 자기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고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힘들다고 해버리면 그때 진짜 의존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원래 리더라는 사람은 힘들어도 안 있는 척 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척 뭔가 허장성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야 나 진짜 힘들어서 안 돼 이렇게 되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러면 의존할 데가 없어지고 그러면 야 그러면 저런 사람 왜 뽑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탁탁 그런 거 끊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표정이 더 편해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표정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나라가 무너져가는 거, 특히 이제 법조인으로서 법치가 무너져가는 거에 부분에 대해서 뭐 기소장 비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정말 지식 이제 그 법조인으로서 책임 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걸 갖다 보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이걸 고치겠다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마음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출마의 변을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다 침묵하는 비겁한 지식인이 되지 않고 행동을 하는 지식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는 그 지식인으로서 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신념대로 그 바뀐 이 좌파 독재적인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가슴 깊이 명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어떤 그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에서 잠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아까 준비한 영상이 그 화면 있죠. 그거 한번 잠깐 좀 띄워주세요. 강기훈 대표님께서 말을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여기 이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유상범 후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18일, 19일 경선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때 02, 033, 070으로 전화가 올 겁니다. 보이스피싱 절대 아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화니까 꼭 받아주십시오. 02, 033, 070 전화 오면 꼭 받아주셔서 여론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보험회사에서 방송을 받나 본데? 02, 033, 070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꼭 받아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여기 화면이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얼굴 표정은 많이 지었는데 이제 나오네. 늦었어. 다시 한번 해볼래요? 02, 033, 070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화면 또 바꿨어. 김 감독님 협조 안 해주시네. 화면 팍 바꿔버렸어 또. 02, 033, 070 꼭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17일, 18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5명만 싸울 줄 아는 5명이 20명, 30명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네. 5명만 제대로 깨끗한 국회의원 5명만 나오면 다음 정권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시궁창을 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반대도 성립되거든요. 네. 시궁창 물을 결국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한두 명의 깨끗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정화가 가능합니다. 안 하고 안 나서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되는 건데 누군가 선봉적으로 탁 치고 나가면 그때부터 또 따라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한 거라서 원래 그 세상을 바꾸는 건 다수가 바꾸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한두 명의 선각자들이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야 정말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그 강기훈 대표도 새벽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이 정당 그 예비 후보님을 적극 지지하시고 이번에는 네. 저희는 우파 통합의 당연하죠. 방식으로 연대의 방식을 택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꼭 국회에 들어가야 될 분인, 꼭 국익을 위한 분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그걸 저희가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정당이 있다고 해서 저희 정당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게 꼭 우리 정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새벽당을 만든 이유가 국가를 위해서지 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유상범 후보님 같은 분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국가를 위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일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창당의 목적도 우파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별도의 정당이긴 하더라도 같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서 네. 갈 수 있게끔 그 꽃길을 열어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 보거든요. 오늘 위원장 말씀이 너무 저- 고퀄리티인데요. 어제 잠을 좀 많이 잤습니다. 컨디션이 좋습니다. 오늘 진짜 박사님 같이 박사님 고퀄리티가. 박사님 같이라니요. 왜 이러세요 지금? 박사님이래니까. 박사님은 맞는데 박사님 같이라니. 오늘 지식인 같이. 지식인 같이. 네. 요즘 좀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네. 저는 양복을 입으면 변신을 합니다. 그 세일러문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저의 단어가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같이 이렇게 또 이거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공부도 잘하셨고 뭐 검찰 있을 때의 경력이 네, 거기 보니까 운동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싸움 이쪽 집안이 뭔가 좀 분위기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면상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우리 유 예비후보님께서 저보다 작게 보이잖아요. 키가 저보다 더 크십니다. 이거 카메라 제가 약간 앞에 있어서 이렇게 작게 보이시는 건데 여기 그 우리 유호성 감정 근로자분님도 그렇고 키가 얼마죠? 두 분 다? 뭐 둘 다 2m는 안 됩니다. 199입니까? 그러면 178 정도 되네. 178이요. 아니 형님은 저는 한 180대입니다. 키가 제가 175거든요. 오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키가 이렇게 크시길래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원래 그 검찰청의 검사 이미지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맣고 검은 뿔테 안경 끼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키가 훤칠하니까 와 검사 맞아? 막 할 정도로 키가 굉장히 크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꽤 이쪽 동네에서 인기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팔방미인인데 진짜. 효자죠? 효자였죠? 효자. 아주 이쪽 가문에서 완전히 그냥 형제 관계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4남 1녀입니다. 4남 1녀. 네, 제가 셋째고 네. 오성이가 막내고 그 아래 여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큰형님과 저는 9년 차이, 둘째 형님과 저랑 6년 차이, 네. 오성이랑 저랑 2년 차이가 돼서 네.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같이 성장한 건 사실상 오성이랑 저랑 네. 같이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형님들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거의 삼촌 같은 느낌이고 거의 그냥 형제 뭐 친한 친이처럼 이렇게 같이 쭉 지내시고. 그렇죠. 그건 지금도 그러면 형제 관계 좋으신가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렸을 때 맨날 싸우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비슷하면은. 그때는 형이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그 있어요. 그 옛날에 글러브 없고 베갯닛에 베개 집어넣어가지고 장갑 만들어가지고. 무진장 맞았죠. 무진장 맞고 그냥 떼쓰고 뭐 천하의
하와이 행위.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죽고 싶네. 아 진짜 죽고 싶네. 나중에 방송 딱 끄면은 그때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냥 그때부터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못 보실 겁니다. 네. 그랬구나. 그래서 그 굉장히 그때부터 우애가 깊으시네요, 진짜. 선거 운동까지 이게 왜냐면은 지금 방송 활동 하시면서 형님을 도운다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글쎄요. 기억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가서 하는데 뭐 힘들지 않아? 고생되겠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 정말 뭐 강기훈 대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모르겠습니다. 유상범이라고 하나 인격체가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가족이라고 해서 뭐 가족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공복으로서의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뭐 사명감 뭐 정도는 있으니까 운동에 나선 거죠. 그러시구나. 뭐 말씀해 보시죠. 제가 이제 존경하는 보통 이제 사적으로 형님을 요성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탐사보도 세븐에서 점점점 이번 정권이라든지 사실에 관련된 센 방송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 분명히 지금 좌편향된 연예계라든지 영화계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냥 소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하면 평소 때는 좀 욕도 좀 많이 하시고요. 제가 무슨 저 안 합니다. 욕. 방금 욕할 뻔했어요. 제가 아니 저한테는 항상 욕을 많이 하면서 뭔 소리야. 됐어 그만해. 뭔 소리야. 야 이 새끼야. 야. 아니 방송 끝나고 어떻게 되려고 자꾸 이런 발언을 하시죠? 진짜? 형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나는 이걸로 일을 해서 우리 자식을 먹여 살리고 세금도 내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냐. 근데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형 감정 근로자님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회가 유토피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계속 사회가 개선되어지고 이게 보강되어지는 건데 뭐 탐사보도의 전형이라는 게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성적, 인종적 뭐 이런 식의 편견 없이 기본적인 정보를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기본적으로 없는 팩트 가지고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하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탐사보도 제작진에 대한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 그분들이 훌륭하게 제작을 해줘서 저는 오히려 사회 공부도 많이 되고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사람들이 그 영화만 보고 이 형님 요성 배우의 직업이 깡패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지금 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존경하는 형님, 형님인데 사적으로는 이 요성 배우가 술을 한 잔 먹으면 보통 2살 어린 친형한테 나는 친형을 존경해 이런 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뭐 방송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쪽에 포장이 되거라든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기 친동생한테 그렇다고 제가 저희 친형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동경은 조금 대훈이 형 미안. 대훈이 형 미안. 오늘 방송 끝나고 사고 많이 드리는데 강대훈 형 미안. 제가 저희 형을 존경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밖에 나와서 존경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보고 유상범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친동생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을 정도면 인간적으로도 된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형만 하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 대표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평가를 해준다 그러면 아마 그 몇 배가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훈훈하신데 가족 관계가 진짜. 제가 뭐 계속 듣고 있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우 칭찬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 오성이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형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가능하면 제가 지킨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에 불과하죠. 네. 뭐 2살 적은 동생한테 제가 뭐 존경을 받을 그만한 위인도 못 되고. 아참뭐난 우리의 우상이었는데. 네. 이 영월에서는 그 정도 공부에 막 이런 거는 이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을 것 같은데. 중앙시장에 저희가 대운상이라고 하는 쌀가게를 쌀가게 아버지 엄마가 운영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종업식 때 보면 그 통치표 있잖아요. 네. 그 수음이양 가약. 있죠. 네. 제가 제 건 안 들고 다니고 네. 형 걸 들고 다니면서 네. 야 니네 형수 몇 개야?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야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성적표 받아오면은 너무 성적이 나쁜 분은 그냥 강가에 버렸어요.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 배심은 없어요. 그래요? 물론 결국 들킵니다. 뒤지게 맞았는데 아니면은 제가 그 수음이 안 가를 약간씩 글자를 바꾼 적은 있는데 저기 그 우리 감정 근로자분께서는 그 형님 성적표 가져가서 이름만 바꾸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짓은 안 하고 진짜 저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냥 우리 형 거야. 그래서 야 니네 형 수 몇 개야? 뭐 니네 뭐 이렇게 좀 막 그랬었지. 왜 이래 이 사람 진짜 왜 이래 오늘 추리닝 입고 오셨어요. 조심하세요. 추리닝 입고 왔다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아까도 봤지 그 경력상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화려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일 것 같았는데 오늘 이게 처음 만나갖고 얘기도 해보고 식당에서도 이렇게 만나고 방송도 해봤는데 거의 뭐 그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이 그 진짜 검사 출신이 맞나 싶어요. 검사할 때 어느 분야를 주로 이렇게 수사하셨나요? 저는 검사 생활 대부분 이제 특수수사, 강력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말하는 인지 부서 이런 데를 무서운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푸근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범죄자들을 푸근하게 해서 이렇게 신문하시고 그랬나 보죠?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강력 청사 그러면은 그 범죄자들은 무시무시한 애들인데 그런 사람을 생대하시는데 이렇게 얼굴은 동생분이 요성 배우니까 별로 안 무섭겠죠. 신문할 때 그런 것도 들어가나? 그게 아니라 그거 없어요. 갑자기 자꾸 내가 버벅대니 내일부터 저를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쪽 연장 대기 시켜 놓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알아서 쓰십시오. 굉장히 푸근하세요. 그래고 진짜 경력으로 보면 강력 그쪽인데 특수 이쪽. 그래고 그런 거 이미지랑 상당히 안 맞아요. 오늘 제가 봤던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의 검사 이미지겠죠. 그렇죠. 솔직히 저는 법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죄지지 않은 이상 가는 일이 없으니까. 자주 가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저는 그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오늘 만나면서 그 이미지가 많이 좀 바뀌었죠. 이상과 현실이 좀 다르다. 근데 뭐 이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 아니고 좀 긍정적 의미에서. 고맙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우시네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제 친형이지만 좀 사람이 좀 인품이 있죠, 저는. 그래요? 진짜. 있는 건 있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 협박한다고 뭐 좋은 말하고 이럴 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 집안이 그런 거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집안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자기 소신 강하기로 유명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요? 방금 성깔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방금. 소신 있는 배우인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분위기 봐서 딱 보니까 이쪽 집안의 내력이 보입니다. 굉장히 그 강건하다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은 우리 이호성 우리 감정 근로자분께서는 우리나라 역사도 좋아하시고 비정규직이라고 좀 해주십시오. 비정규직 감정 근로자분께서는 이런 우리나라 역사도 많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시는 아까도 뭐 1948년 8월 15일 이런 얘기하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그날이 이제 대한민국이 개국한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배우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팩트니까요. 그냥 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배우 하면은 보통 그냥 이게 제가 생각하는 편견이니까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는 그냥 대충 그냥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그냥 연예계 풀려가지고 연예 활동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말씀하시다가 중간중간 보면 뭐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야 이런 말을 배우가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쉽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쉽게 말 못 하거든요. 그런 거. 그래갖고 그냥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냥 역사 속에 있는 거고 그 과정 도정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항상 오늘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좀 각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사실 비정규직 배우 비정규직 감정 근로자인 배우가 조선시대로 보면 이 8대 천민 중에 하나예요. 노비 백정 뭐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대가 들어가는데 그냥 지금 민주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인 이 속의 비정규직 감정 근로자는 어찌 보면 아직도 조선시대의 그 유교적인 틀에서 많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대신에 조심스러운 만큼 내 소신은 분명히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는 또 갖고 있죠. 어제 그 우리 유 예비 후보님께서는 그 이거 업무적인 거 외에 따로 이렇게 뭐 형제분 이렇게 같이 뭐 주로 만나면 뭐 하고 주로 얘기하십니까? 남자들끼리 솔직히 얘기할 거 없지 않나요? 저희도 형제끼리 만나면 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이제 사형제인데 각자가 살아온 영역이 겹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 세계에 또 새로운 그 여러 가지 저희가 모르던 내용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서로 간에 뭐 배우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술들을 다 잘 못합니다, 형제들이. 아 그래요? 네. 의외인데요? 아니 어떻게 배우하시면 다 검사 같은 거 하시면 술 많이 드시잖아요 원래? 일반적인 이미지로는. 저희가 이제 체질이 술이 안 돼가지고 제가 검사 생활 시작할 때는 술을 못 먹으면 검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들 정도 술을 많이 먹였고 못 먹어도 강제로 먹이면 술은 는다. 그래가지고 술을 먹여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뭐 하여튼 병원에 한 2번 실려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거예요? 예, 알레르기가 아주 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술 알레르기가 있었고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요. 근데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술을 마시면 는다. 그러면서 자꾸 먹이더라고요. 아,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강경화가 오고 해가지고 강경화니까 갑자기 장난이었어요? 강경화 일로 와. 그러니까 그 강경화인지 딴 경화인지 그래갖고 강경화 오셨어요? 네, 그 강경화 오는 바람에 제가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그만뒀더니 그 사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면담 한번 하자고. 너 회사 그만둔 진짜 이유가 뭐야? 그래서 저 술 때문에 그만둔다더니 아니 겨우 술 때문에 그만둬 그러길래 저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저는 나가버렸는데 계속 계셨잖아요. 안 힘드셨어요? 저는 아니 그냥 그리고 제가 카자흐스탄에 유학 가버린 거거든. 술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긴 했는데 사실 이 직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검사로서의 직업이 너무 좋았고 그 당시에 이제 범죄자를 척결한다는 것이 그 저의 소명으로 느꼈고 그래서 뭐 하여튼 떠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장 승진하고 할 정도가 되니까 사회가 또 술을 안 먹는 사회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참 못 먹는 술을 선배가 주면 토하고 먹고를 반복하고 살았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술을 주면 완전히 저 꼰대로 찍혀가지고 조직에서 완전히 매장될 것 같아서 뭐 술은 술 못 먹는 후배들은 술을 안 줬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변했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유 예비호님 팔자가 그 맨날 똥 치우는 일을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꽃길을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정말 어려울 거예요. 목숨 거는 거죠. 경제도 무너졌지,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그냥 뭐 어사와 끼고 금이 한양이 아니라 사실 국회의원 되는 순간서부터 거의 뭐 진짜 본격적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검사 생활 그만두시고 국회의원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도 편하게 일을 하시지 못할 것 같고 진짜 어렵게 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국회의원 되시고 나면은 만약에 그 어떤 부분이라던가 그 어떤 그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뭘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다라던가.
결국 이제 모든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제 집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저희들이 뭐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법률, 이건 이 법률은 한시 빨리 개정이 돼서 특히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지 이 지역, 특히 지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공수처법, 또 뭐 검경 수사권 조정법, 뭐 대표적인 예죠. 그 패스트트랙으로 뭐 통과시켜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완전히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법률이고요. 또한 그 준연동형제를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선거법, 이것도 시급히 개선돼야 될 거고. 어떤 제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신문에 또 올라오겠네요. 또 그 이후에 또 야야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막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적폐 국회의원 뭐 어쩌고 이러면서 얘는 또 이럴 것 같은데. 원래 뭐 한 번 적폐는 계속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역을 또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이 뭐 사정이 네 군데가 멀리 떨어져 있고 각 지역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근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지금 지역 경제가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이제 고령화가 아주 심해져서 노인 인구가 늘고 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이 직장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장님과 어떤 노력을 해서 뭐 최우선적으로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넓다고 하셨는데 제일 넓은 데가 이제 홍천이고요. 행성, 영월, 평창 이 네 곳입니다. 평창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그렇습니다. 네 개 지역구에 서울 국회까지 나중에 왔다 갔다 하시려면 정말 체력은 좋아야 되는데 체력과 건강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요성 감정 비정규직 감정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요성 비정규직 감정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형님 체력 그 후보님 체력 좋습니까? 아유 최고죠. 끝입니까? 확인을 하셨나 보네요. 그냥. 단답형으로 묻는 거죠. 뭐 요즘도 뭐 따로 이거 운동하시는 건 있으신가요? 뭐 테니스라든지 뭐 그동안은 저희 그 계속 헬스를 계속 한 3년간 꾸준히 했는데 뭐 지금은 선거 운동 한다고 지금 헬스 운동하는 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 운동도 운동이니까. 그렇죠. 운동은 도보 운동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은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그래갖고 진짜 오늘 형제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짜 저는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지도요 별로 실감을 못했어요. 실감도 못했고 저번에 전화 통화 한번 하긴 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될까? 그리고 또 텔레비. 저는 좀 약간 옛날 세대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을 이게 가까이서 본다는 거는 거의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그 방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국제 관계나 정치를 얘기를 해봤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영화 배우죠. 비록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진짜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얘기할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얘기를 해보니까 느끼는 게 그 다 사람은 사람이구나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게 없다요, 그냥. 그렇습니다. 전혀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나도 이게 강기훈 대표가 이력서를 딱 보여주냐 딱 보고 이런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고민 엄청 했다고요. 이거. 제가 되게 겸손하고 그냥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듣는 거로는 안 되고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배우는 진짜 무서운지 물어보거든요. 진짜 때리냐고. 야, 그래서 정말 섬세하고 여성스러우신 분이라고. 시도 보내주시고. 여기서 여성스럽다 그러면 진짜 안 몰랐어요. 이번에 영화에서 또 배역 맡은 배역이 뭐 여자예요? 그건 아닌가? 아니 뭐 제가 뭐 하긴 비틀한 영화도 찍었고 친구란 영화도 찍었고 그 나름대로 그냥 제목은 두 글자입니다. 강릉이란 영화인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노화의 3부작
종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역할이 깡패입니다. 이쪽 집안. 참 이쪽 형제분들이 이 강원도 지역을 벗어나지 않네요. 이쪽 토착민인 것 같습니다, 진짜. 고향도 여기 맞으시는 겁니까, 여기? 네, 그렇죠. 아까 보니까 그 강원도 사투리도 잘 쓰시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제가 또 저기 또 원주 캠퍼스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 주변 사람들 말을 조금은 이 강원도 사투리가 어떻게 들으면은 경상도 말 같기도 하고 영동 지방은 네, 맞습니다. 또 이쪽 쪽 들으면 또 북한말 비슷한 것 같은 또 애매하게 또 다른 그렇죠. 어떤 인토네이션이 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딱 하는 거 보고 진짜 이쪽 사람 맞구나라고 막 생각했거든요. 강원도 뭐 있어요? 직진이지. 그러니까 이거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네. 이거 억양이 있거든요. 이거 강원도 사투리 억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는다. 제가 또 92학번이라서 거의 대학교를 떠난 지가 거의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감옥을 처음에 위원장께서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텔레비 나오는 사람,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부담 절대 느끼지 말라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다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죠. 별로 긴장할 필요도 없네. 그렇죠. 긴장 되게 많이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천하의 김정민 박사가 긴장을 조금 하시던데. 일단 이거 안 입고 저도 이렇게 우리 유호성 비정규직 감정 근로자분께서 추리닝을 입고 오실 줄 알았으면 저도 추리닝 입고 할 걸 그랬어. 아니 아까 저기 복장부 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시나? 이거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의상 갈아입으신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제가 오히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긴장해요.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우리 그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더 추리닝 입고 하겠습니까? 제가. 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가만히 웃고 계셔서 그렇지 진짜 쟁쟁하신 분 아닙니까? 또 진짜 제가 그 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파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 최선방에서 진짜 그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 꿋꿋하게 버티셨던 분인데.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과찬이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영월까지 오셔가지고 또 원래 국가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TV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름도 많이 안 알려지고요. 자신을 낮추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무너져가는 거를 지금 이제 대한민국 건국되고 3년 만에 이렇게 무너뜨린 걸 보고 안타깝고 격한 심정에 나오셨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마음, 큰 결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인물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에 묶이지 말고 여러 지금 정당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파 정당도. 근데 그런 우파 정당에서 이게 뭐 당 단위로 해서 누구를 밀자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은 뭐 어느 당이면 어떠냐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늘 우리가 민주당만 빼고. 저희 슬로건입니다. 우리 부국강경하자 민주당만 빼고 이런 말 항상 하거든요. 니들은 안 돼. 이미 검증이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검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일어난 경제 성장을 3년에만 말아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우파 쪽에서는 정당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숨은 진주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저희는 접촉을 하고 만나고 같이 힘을 합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여러 정당, 뭐 비례대표 때문에 뭐 여러 정당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뭉칠 때는 정확히 뭉친다는 걸 보여주고 응원할 정당은 상대방 정당에도 응원해주면서 같이 간다는 모습을 보여야 사실은 우파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도나 좌파 사람들도 응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저 민주당 저 비례정당 생기대놓고 좀 정의당이랑 난리가 났죠 지금. 저러한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저렇게 가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번에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한 달 전만 해도요.
저는 이거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망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떨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 과마석 못 먹겠다. 이제 저쪽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정말 상식적인 분위 안에서만 이 지금 정치 활동만 해도 이번은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제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무슨 권력욕이라던가 아니면 욕심 이런 탐욕 때문에 이번 선거를 말아먹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반찬을 다 깔아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먹는다면 우리가 바보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흩어지지 않고 전열을 딱 갖춰야 되고 우리는 사실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을 만들 때에도 대들보, 창문, 뭐 커튼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뭐 다 대들보하면 집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 우파의 선거 활동의 분위기라던가 움직임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께서 진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저희도 응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예비 후보님께서도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거 선거에 나오기 네.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해서 이거 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아, 저희가 잊지 말아 달라는 거는 저희들에게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네, 딴 거 없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저희 쪽 사람들이 원래 그 돈에 휘둘리질 않습니다. 네. 야, 이런 거 저희들 보면은 온갖 제안 많이 하거든요. 저희 네. 쪽으로도. 저희 다 거절해버려요. 네. 뭐 합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말 웃기지 말라 바꾸나. 하고. 네.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별거 없어요.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국회의원 된 다음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보통 말을 바꾸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된다. 이게 네. 전제 조건 딱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주시면 네. 어때? 괜찮았어요? 와, 우리 전략위원장님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좀 멋있네요. 네. 아니 뭐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또 멋있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저까지 같이 이렇게 멋있는 분들. 그럼 뭐 막간에 그거 한 번 더. 뭐 어떤 거? 17, 18. 02033 070. 아, 그 번호 외우고 있어요? 아니 못해요. 그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그러면. 02033? 아, 저 아, 이거 가려져 있는 밑에?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네. 3월 18일, 19일 네. 그 뭐 빨리 얘기하세요.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이 있습니다. 네. 02-033-070으로 전화 오면 꼭 받아주세요. 아 근데 한 가지 질문인데 070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로도 가나요 이렇게? 아니, 앞 02-03-070으로 전화 오는 번호예요. 아, 앞자리 숫자가. 아 저게 전화번호가 아닌 거예요? 예, 예. 저 지금 전화번호 알고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 전화번호는 지금 저기 네 자리씩 한 8자리가 돼야 이렇게 되는데. 앞번호가 02-033-070으로 아니 강원도니까 여기는 저렇게 옛날 때 우리 동네도 세 글자였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권리를 꼭 지켜주세요. 아. 02-033-070으로 오는 전화번호 앞쪽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죠? 17, 18일 네. 수요일, 목요일 경선 여론조사 꼭 전화 받아주세요. 꼭 받아주세요. 네. 그 번호로 시작하는 거랍니다. 02-033-070. 네, 나 헷갈렸어. 나는 지금 저게 그냥 전화 번호인 줄 알고 막 진짜? 외우려고 그랬더니. 아, 02-033-070이라. 옛날 우리 동네도 저 서울 토박입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도 전화번호가 저게 짧았어요. 아, 짧았어. 요즘 네 자리로 넣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게 전화번호인 줄 알고 강원은 아직도 저 번호 쓰네. 막 그러고 있었거든 지금.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뭐라고요? 전화번호? 02-033-070으로 전화 오는 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여론조사 전화번호 꼭 받아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꼭 아이고. 받아주십시오. 네,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 댓글 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거 질문 나중에 해서 좀 몇 개 써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캡처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슈퍼 채팅에서 들어오는 질문을 받아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슈퍼챗으로 받으시죠? 그게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메시지를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받으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처럼 아마 유상범 예비후보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누구지? 그리고 지금 하시면서요, 유튜브로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쫙 나올 겁니다. 왜냐면 가족관계 동생이어서 그런 것도 또 쭉 나와요. 그래갖고 그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굉장히 많이 언급됐었어요. 예. 저도 그래서 얼굴은 봤었어요. 근데 이름하고 얼굴을 매치를 못 시키고 있었다가 이제 딱 보고 저 사람하고 이제 알게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분이 그때 그분이었어가 아마 지금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또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 아니에요. 정치는 진짜 막 낯쓰거든요. 자기 알맹이 없이.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막 그 활동하시면서 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으니까 직접 검색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검증을 본인 스스로 이제 체크하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하는 거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도 좋습니다. 준비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나와도? 네, 뭐 해야죠. 네, 해야죠. 이게 또 실시간의 묘비 아닙니까? 녹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그 댓글로 올라오는 이러한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또 바로바로 또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저희들 다 적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또 얘기를 할게요. 또 이제 우리끼리 또 얘기하죠. 어차피 질문 하려면 시간 걸려 이제 또 정리하려면은. 뭘 또 날 봐. 아유 참. 아니 이 두 분은 친하세요? 친합니다. 왜 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무서웠어. 그 집안에서 요즘 이렇게 같이 두 분 만나실 때에도 뭐 이렇게 뭐랄까 대화는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형이라 부르세요? 형님이라 부르세요? 이제 보통 2살 차면 보통 형 뭐 아니면 뭐 뒷말도 좀 짧고 그러는데 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형님하고 항상 형님한테 존대를 썼어요. 형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듣네. 어릴 때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면서 이렇게 뭐 형님 어차피 공직에 계셨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존댓말 썼죠. 그래요? 최근이라고 하시는데 모르죠. 왜냐면 아주 오래되진 않았다는 거죠. 본인이야 뭐 맨날 뭐 죄진 사람 봤으니까 항상 숨진 사람 봤으니까. 뭐 나름대로 뭐 집안의 자랑이었고, 뭐 항상 뭐 존경스러운 형이었고. 진짜 굉장히 어쨌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제가 알기로 평창 저거 동계올림픽 하면서 왕창 한번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국회의원 되는 게 무슨 꽃가마 타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야, 저기 유상범 국회의원 나오는데 뭐 해서 뭐 이렇게 배지하다 달려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배지 다시면요. 개고생합니다 진짜. 지금 여기에 쌓아놓은 똥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고생을 사서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 지역에서 배지를 한다고 해서 진짜 그 호강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아마 선거 운동하시는 거 힘드시겠지만은 제 생각에 국회의원 되면은 이거 이상으로 힘드실걸요. 이거 정리하려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평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이후에 모든 시설이 철거되면서 그 올림픽 개최한 도시가 역사적으로 다 중요한 도시인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완전히 잊혀지고 시설도 철거되면서 도시 전체가 지금 많이 그 경제가 가라앉아 버리고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영어는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뭐 행성도 마찬가지고 일단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지금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요? 지금 지역도 위기, 국가는 거의 파탄. 너무 힘든 길을 가시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셨겠는데. 정말로 그 혼신을 다해야 된다는 각오를 뭐 수시로 하게 됩니다. 질문이 지금 3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먼저 하면은 그 개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나온 질문이 있는데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이거?
지금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에 대한 개헌이냐고 질문이 오셨으면은 답을 네. 드릴 텐데 네. 갑자기 개헌 이러니까 뭐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답은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건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전문가는 같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네. 하시기 때문에 딱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두 개인데 하나 여기 새벽당으로 왔어요. 새벽당한테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새벽당은 예비 후보가 나가는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숨겼다가 나중에 내보낼 생각입니다. 네. 지금 찾고도 있고요. 네. 들어왔다 나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민주적 절차에서 뽑고 나서 될 수 있으면 좀 숨겨놓을 예정이. 왜냐면 김정민 위원장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 나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너무 화가 나고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니 위원장님께서 그냥 선거 끝나고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보호를 하고 음. 나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중국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권 지금 이거 우한폐렴 대응하는 것도 보면은 마스크 네. 공짜로 퍼주고 우리는 중국부터 마스크를 사고 이런 게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우한폐렴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 입국 금지시키자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결국은 조진 거는 내국인이죠. 네. 한국 사람만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중국으로 통해 갖고 우한폐렴이 번졌다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굳이 국내에서만큼은 저렇게 문재인 정권이 안 하고 자꾸 언급을 피하고 자꾸 말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좌파 사람들도 열받았어요. 네. 문재인 저거 왜 저러냐? 왜 지금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말을 자꾸 돌리자 해갖고 지금 보니까 그 우파 커뮤니티가 아니라 좌파 커뮤니티가 좀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이게 되시게 되면은 그 친중 인사들이라든가 중국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시는지 중국 속국화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지금 우한폐렴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네. 우한폐렴과 관련된 네. 대처는 전 세계적으로 네. 중국인을 입국 제한을 시키지 않은 나라가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탈리아, 네. 이란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거 그 세 몰랐네. 나라가 지금 그 우한폐렴이 급속히 팽창이 돼서 모든 그 자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이탈리아는 그 모든 도시의 이동을 금지시킬 정도로 네.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인 입국을 막지 못한 것이 모든 원인입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그 원인은 다 차치하고 네. 그 내국인의 어떤 그 전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일단 그와 관련돼서 공모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란하고 이탈리아까지도 안 했던 거는 몰랐어요. 네, 결국 이 세 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2, 3, 4등을 다 해버렸죠. 네, 그랬구나. 그리고 난 솔직히 이상한 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니 왜 메르스 때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 정도면 지금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망자 수서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이 지금 좌파들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하느라 지금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정말 내로남불이라 보거든요. 네. 오히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거꾸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 메르스 때 정말 잘 대처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최소한 환자가 확산되는 게 병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이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 발생하면 바로 치료가 되잖아요. 네. 격리도 가능하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그 우한에서만 직접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6,500명 있었고 네. 캄보디아를 경유해서 온 사람이 12,000명입니다. 우한에서만 그 사건 터졌을 때. 그랬는데 지금 그 사람들 연락처도 모른대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대처를 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메르스 사태가 훨씬 더 잘 됐다고 보는데 이거를 지금 쟤네들이 계속 그 카바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런 질병 재난 대해서 너무 이 칭찬하는 거는
이거 일반 군인이 봐도 이미 벌써 상식선을 벗어났습니다. 네, 민심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음번에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어차피 그 전염병은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진짜 매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음번에는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저는 그렇게 그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그 자주적인 국가가 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갖고 다음번 국회의원분들께서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말씀하고 친일 문제 그렇게 떠들면서 친중 문제 나오면은 입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나라 정치인분들도 좀 강력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질문 사항 들어오는 거 있나요? 텔레그램. 다양한 루트로 오는군요. 아까는 카톡이었는데, 네. 아, 캡처했구나. 그래, 좋네요. 이거 질문해도 되나? 보시고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괜찮습니까? 차별금 동성애 네. 군대 성교행위 통과된 법들이 당선되지만 이런 법들이 지금 나오고 군 인권위원회인가 뭔가 해가지고 군 인권센터에 관련. 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법률가가 되면은 네. 법을 내용을 모르면은 네. 답변을 못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정신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그걸 모르면서 답을 드릴 수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내세운 공약은 네. 그 경제 회복, 네. 법치 회복, 안보 회복입니다. 네. 끝입니까? 댓글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까 그 우리 밑에 있는 슬로건 아닙니까? 예, 저희 슬로건이 그 경제 회복을 하게 된 배경은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됐으나 결국 소득 악화가 이루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네. 빨리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네. 법치 회복이라는 것은 그 대표적으로 보시면 그 울산시장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청와대가 불법적이라 그러면서 영장 그 집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 거부한 그것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법치 회복을 주장했고, 네. 뭐 안보 회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대북한 그 관계에서 평화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 활동을 다 스스로가 뭐 차단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네. 굉장히 그 국민 전체가 안보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선거 공약으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중국 폐렴 관련돼서 이런 우한 폐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아직도 이번 정권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꼭 질문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보통은 이제 몽자를 하게 되면은 그 몽이라는 게 그 헛되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곧 꿈에서 깨어날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은유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네요. 아, 1대1로는 실패했습니다. 네. 제가 100% 제가 얘기해 국제관계 전문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이란의 전염병들과 IMF 시청했죠? 네. 중국이 원하는 1대1로 철로 못 지나갑니다. 끝났어요, 그걸로. IMF 터지면서 1대1로 물거품 됐구나. 제가 예전에 저기 김정민 박사님 그 프로그램에서 이거 보면서 그때 제가 많이 배웠죠. 네. 그렇구나, 저렇구나. 중국이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우회 루트로 이란 통과하는, 이란이 또 친중 국가이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번 우한 폐렴으로 IMF 긴급 구제금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서방 세계에서 구제금을 주는 조건을 뭘 제시하겠습니까? 결국 1대1로 하지 말라예요. 끝났어요. 예, 그리고 시리아에서 터키랑 러시아가 전쟁이 붙었거든요. 한판 붙었습니다. 국제유가 32불인가 그래요. 지금 러시아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터키랑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러시아군이 빠지면 시리아는 터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러시아는 중동에서 자기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따라서 지키려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싸울수록 엄청난 그 피가 터진다고요. 네. 수습해야 돼요. 결국 누구에게 SOS를 요청하냐면 미국이에요. 중지하라고. 네. 터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미국이 중지해줘라. 결국 그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1대1로 하지 말라요. 네. 그래서 그 뉴스 딱 보고 이거 게임 끝났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국내 철도나 인프라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네. 시진핑의 중국 무가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헛되하게 거기다 돈을 투자한다든가 AIIB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외자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거 전부 손해로 돌아갈 겁니다. 네. 한 푼도 건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정권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것도 생각하는 게 국가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저는 그것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많이 기업체가 물어야죠.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사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지만 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실패하는 건 이건 문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철밥통이라 생각해갖고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면서 해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해외에서 돈 많이 나갑니다.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 뭐좀 강기훈 대표 우리 응? 네. 너무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방송 욕심이 없습니다. 방송 욕심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도 오늘 지금 거의 저희가 1시간 40분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벌써 2시간 가까이가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오늘 와가지고 저희가 물어볼 거라든가 소개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그 미래통합당 쪽에 그 우리 예비 후보님하고 저희 쪽 새벽당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합동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만족스럽고 저는 꼭 잘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절대로 싸우지 않고 공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야만 또 이러한 선례는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를 통해서 인기도 얻고 더 그런 게 가능하다 생각하면요. 너도 나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돼서 진짜 이 우파 쪽이 이번 선거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비례대표가 됐던 뭐 했던 이런 거에 흔들려가지고 이용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심을 이렇게 딱 잡아버리고 지금 저쪽이 정의다 하고 민주당 난리 났잖아요. 지들이 만들어놓고 지들이 싸우잖아요. 같이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됐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휘둘리고 저쪽은 지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휘둘리고 말 바꾸고.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진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꼭 승리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민주당만 빼고. 이제는 실력 있고 네. 정말 국익을 위한 네. 국가를 생각하는 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진짜 진짜 일반인 국민들이 네. 그 요성 감정 비정규직 감정 근로자처럼 기다. 네. 존경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이제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 한 마디씩 하면서 그러면은 종료를 해보도록 하죠. 한번 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네. 뭐 오늘 이 먼 영월까지 찾아주신 김 박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처음에 가진 뜻을 국회에 들어가서 결코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라는 그 말씀 가슴 깊이 명심하고 항상 되뇌이면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비정규직 감정 근로자분께서도 한번. 저는 뭐 지금 단위 목표는 지금 뭐 형님 선거운동 도와서 형님 이제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그 순간까지 호시우행의 자세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또 강기훈 대표님도 말씀하셔야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번에 경선에서 꼭 후보님이 이겼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서 자국민을 위해서 타국민이 아닌 그리고 자국을 위해서 타국이 아닌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있는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계속 대한민국이 아닌 뭐 북한이라든지 타 국가를 위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국민이 아닌
타국민을 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국민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구호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우리 술 먹는 거지 아닌데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이제 건배사 한번 외치겠습니다. 커피 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 농담입니다. 오른손 들고 네.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아이고 영어 잘하시네요. 이 긴 문장을 한 번에. 네? 고맙습니다. 자, 대한민국 다시 한번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 유상범 예비 후보님 사무실에서 저희가 방송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뜻을 맡을 수 있는 좋은 그 국회의원 아니면 후보님들이 계시면은 저희가 꼭 새벽당이 아니더라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서 의견 교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몇 가지 자극적인 질문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같은 유튜버는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정치라는 건요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질문을 요구하게 되면요 그거는 지금은 안 됩니다. 시간을 아셔야 되고 때를 기다리셔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분위기가 결국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쭉 가시면 된다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찾으세요. 당을 보고 하지 마세요. 무슨 당이 어쩌 이런 자꾸 이미지 하지 마시고 사람을 찾으려 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찾고 발굴하는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민주주의는요. 공산주의랑 다르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해야만 그 국가의 정치 체제나 시스템이 좋아지는 것이지 공산주의처럼 그냥 맡겨놓고서 알아서 해라 해서는 절대로 민주주의 발달을 못하고 정치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가 개판됐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이번서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그 정치 개명 운동이라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냄비 근성으로 순식간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한국 사람은 또 한 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으니까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이죠. 저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그 방송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종종 이 카메라 아니더라도요. 우리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목요일 17일, 18일 여론조사 꼭 참여. 번호 꼭 02, 033, 070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형 비례대표는 그거 우리 이쪽 땅인데 그러면 안 되지.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민폐입니다. 민폐입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중 친미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반중 친미 반중 친미 반중하라고 반중을 해야 반중 친미하고 반중 친미를 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반중 친미 일편단심 민들레 반중이라고 거의 미친 듯이 외골수로 반중 친미 하잖아요. 이걸 반중하라고 반중하라고 반중 친미를 왜 해야 되는지를 무조건 반중 친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중 친미를 해야 됩니다. 반중 친미 안 하는 새끼는 일 안 해. 반중 친미를 해야겠습니다. 반중 친미 안 하면요. 반중 친미 안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다? 저 새끼 숨줄 끊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반중 친미 하면 되니까 반중 친미를 하는 반중 친미 안 할 때 저 새끼 숨줄 끊어. 반중 친미를 계속 하는 한 반중 친미를 여러분들이 반중 친미 결국 반중 친미 하시면 돼요. 반중 친미를 해야만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반중 친미 하시면 돼요. 반중 친미를 안 하면 반중 친미에 대한 목소리가 반중 친미를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모든 나라가 그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딱 하나입니다. 반중친미 이거 하나만. 반중친미하는 반중친미를 반중친미예요. 반중친미를 왜 반중친미를 해야 되는지 반중친미 안 하면 망한다예요. 반중친미는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반중친미는 무조건 반중친미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 반중을 우리나라의 반중친미는 모든 대세를 뒤집어 버릴 거예요. 반중친미를 시종 일관 반중이에요. 중국 놈들 답이 나와 있는데 죽어도 반중을 안 해요. 반중친미 하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젠다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중친미 안 해? 반중친미 해? 근데 왜 여러분들은 반중친미 안 하세요? 반중이야.